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버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개 심야에 운행되는 시외버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야기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늘려보았습니다. 한참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미영은 시골에 내려가고 싶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던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할머니의 집은 강원도의 한 외진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라면 쉽게 마음먹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어느 금요일 저녁 미영은 배낭 하나 정도의 짐을 챙겨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금요일 저녁인 만큼 터미널은 막히기 일쑤였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미영은 출발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고 곧 출발할 버스를 찾을 수 있었다. 표를 구입하고 크고 묵직한 여행용 배낭을 메고 버스에 탑승했다. 밤 11시 마지막 강원도로 가는 버스였다. 이 시간의 버스는 평소에도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아 늘 한산했다. 미영은 뒷좌석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밤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밤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은 피곤을 느끼며 자신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바로 그때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비쳤다. 놀란 미영은 바로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창문에 반사된 버스 내부에 어둑한 풍경만이 보일 뿐이었다. 잠시 신경이 날카로워졌었지만 피곤해서 잘못 본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다시 잠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갑작스러운 툭소리에 잠에서 깼다. 주위는 여전히 고요했고 다른 승객들 대부분은 잠에 취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오른쪽 어깨 쪽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이 시간에 혼자 여행하시는 건가요? 미영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코트에 긴 머리,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은 그저 예의상 머리를 끄덕이면해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고 남자는 금방 그녀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뭔가 야릇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미영도 곧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버스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신기하게도 외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바람 소리도 버스 엔진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갑작스레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도착하였다는 안내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영은 하품을 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짐을 챙긴 후 버스를 내리는데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허름한 귀신이 서 있었다. 착시인가 싶었지만 그의 실체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미영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이 뒤편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미영은 굳어 있었고 다시 한번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예전에 마주쳤던 그 남자와 달리 붉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에게 기이한 웃음을 보였다. 놀란 그녀는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갔다. 버스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멀리 사라져버렸다. 마을에 도착한 미영은 할머니 집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다. 그 버스는 30년 전 이 시각에 이 마을로 오던 버스야. 사고로 다들 세상을 떠나고 그 후로 해마다 이맘때면 귀신들이 타고 온다는 소문이 있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미영은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다. 모든 게 다시 암전으로 돌아가고 그 끔찍한 눈동자가 다시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간에 그 노선을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버스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날 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에 혼자 읽기엔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아주 오래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 정현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을의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가길 꺼려했는데 그 이유는 수십 년 전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다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정현은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한 모퉁이에서 낡고 먼지가 잔뜩 쌓인 옛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정현이 몰랐던 낯선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들 옆에는 작고 귀여운 소녀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소녀의 얼굴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궁금증이 있는 정현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누구도 현재 자신의 집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정현은 자신이 발견한 사진을 벽난로 염작은 탁자 위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이었다. 정현은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꿈속의 일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며칠 후 다시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정연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찬바람 같은 한기가 느껴졌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또렷하고 선명했다. 정연은 곧장 확인에 나섰지만 여전히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연은 외출을 하기 두려워졌고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정연의 마음속엔 불안함이 쌓여만 갔다.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고 정연은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곧 그의 발길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숲으로 이끈 듯했다. 숲속은 칠흑 같았고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정연은 점점 깊숙이 발을 들이며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다 그는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낡고 오래된 샘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그곳에 다다르자 정연은 숨을 헐떡이며 밝은 빛의 무언가가 물속에서 깜빡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사진 속 흐릿했던 소녀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순간 정연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언젠가 모르게 사라진 줄 알았던 사진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한 사라져가는 눈동자였다. 눈을 감고 다시 떠봤지만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숲을 향한 초대는 계속되었고 정연은 그 소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숲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것은 사진과 목소리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억이었다. 정연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집에 머물지 않았고 그 집은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같은 이유로 떠나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제는 그 집에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 소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영원히 그 미스터리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무더운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소문난 공포 카페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유독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기로 유명했다. 평소에는 잘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친구들이 하도 그 카페 이야기를 하며 겁을 주었고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우리는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썰을 읽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붉은 방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사람들은 이 방에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방하러 갔다고 한다. 그 폐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모두 그곳을 기피하고 있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두른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집안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썩은 나무 향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 이곳에서 생활하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들은 호기심에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이 하나 눈에 띄었다. 방 안은 붉은 벽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낮은 조명 덕분에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방 한 구석에는 낡고 먼지 쌓인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글쓴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와 나는 이 일기장을 가까이에서 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암흑에 휩싸였다. 두려움에 우리는 재빨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림자가 벽에 나타나더니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벽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닌 형태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돌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불현듯 그림자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우리는 그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갑자기 다시 열렸고 우리는 재빨리 폐가를 나와 도망쳤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친구와 나는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기괴한 점은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 그 방에 있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림자는 저마다 다르지만 늘 잠들기 직전에 문을 두드리며 일기장을 돌려줘 라고 속삭였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가위가 눌려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 붉은 방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여러 공포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며 인터넷 곳곳에 퍼져나갔다. 친구들과 나는 그 이후로 밤늦게까지 공포 이야기를 읽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그 붉은 방의 그림자와 일기장 이야기는 나를 아직도 잠 못 이루게 한다.